계십니까? 야 철민아, 우리도 사기당한 거 아이가? 우리 동생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노? 아이고, 우리 백수님 또 오셨네. 형수님이 또 집에만 있다고 구박했구만. 퇴직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집구석에 있으면 가시방석이다, 가시방석. 형수님도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에휴,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은 걱정이다. 큰 놈은 아직 장가도 안 갔지. 막내는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다 아이가. 맞다. 형님, 퇴직금 있나? 있지. 내가 요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형님한테만 알려준다. 뭔데 그게? 몇 년 전에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서 큰 상가 들었었잖아. 그런데 입지 조건도 좋고 수익 조건도 좋단다. 그 조건 그대로 여기 지금 싹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지? 그래. 신문에서 봤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지하 5층, 지상 15층. 상가치고는 꽤 크지. 그러네. 나도 솔직히 분양 받았거든. 형님도 막차 한번 타자. 막차 무서워요. 아, 막차 타러 오셨네. 어서 오세요. 왔네, 막차. 다시는 못 돌아오죠? 제가 분양 상담을 좀 받으러 왔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자, 좀 앉으시죠. 예.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구역이 재개발이 되면 유동인구가 12만에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지요. 거기에 역세권 조금만 걸어가면 지하철역이 있고 딱 그 중심에 상가가 생기니까 이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장사는 안 할 거고요. 그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하고 싶은데. 아, 혹시나 임대가 안 될까 걱정이라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완공후 세입자를 못 구해도 1년 동안은 저희가 연 8% 정도의 임대 수익금을 드릴 겁니다. 아하, 무슨 돈으로 주죠? 그러니까. 아, 여보세요? 예, 접니다. 예. 예. 지금 사무실로 들어갈게요.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사장님,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좋은 조건이라는 게 이게 정말 VIP 분들에게만 권유해 드리는 거라 다른 분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앞으로 시구역에 레저타운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분양받으신 상가의 잔금을 저에게 미리 투자하시면 1년 뒤에 원금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30에서 35%를 이익금으로 돌려드릴 겁니다. 대출도 좀 더 받아야 되고 그동안 은행 대출 그 이자 갚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사장님, 은행 대출 이자가 아무리 높다 해도 1억만 투자하셔도 1년 만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아까운 기회 아닙니까? 아, 진짜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자 약정서도 다 체결해 드릴 겁니다. 한번 믿고 미리 투자 한번 해보시죠. 까짓 것. 이왕 치를 잠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아. 그때 우리가 투자했던 상가 이번 주 입주 아이가? 형한테 연락 안 왔나? 무슨 연락? 설계가 변경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입주 연기한다고 동의서 사인 받으러 왔던데 나는 형한테도 간 줄 알았지. 내한테는 연락 안 왔던데.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이가? 동의서 보니까 대부분 사인했던데 과반수가 넘어서 그런가? 입주 연기는 종종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형님아. 그렇겠지 뭐. 알겠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기고 그때 돈 들어온다 했다 아이가. 처음 한두 달은 들어왔지. 근데 그 이후로는 주지도 않고 새 들어온다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카페를 하고 있는데 상가가 저렇게 텅 비어 있으니까 손님은 없지.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야, 철민아, 우리도 사기당한 거 아이가? 이 뭐고? 대박건설 상가 대부분 비어? 유령 상가? 계약 당시 수익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사기 피해 주장? 드디어 터지나요? 이건 일이고. 철민아, 네 기사 봤나? 왜? 아니 네 지인이 분양받았다는 그 상가 지금 난리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외근 나와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어쩌면 좋노? 잠금도 그 회사에 싹 다 투자를 했단 말이다. 네 전화도 안 받나? 내 전화도 안 받는다 지금. 사무실에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대출금에 내 퇴직금까지 그거 다 들어갔는데 이 계약 해지할 수 없겠나? 더 로이어 사건 번호 3번 상가 분양 사기 사건입니다. 주인공 두식 씨는 15층 규모의 복합 레저타운 상가가 1년에 연 8%의 임대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를 해서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다 분양사 권유로 잔금 치를 돈까지 또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자꾸 입주 예정일이 연기가 되고 급기야 이 해당 분양사가 사기 사건에까지 연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제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계약 할 때와는 상황이 지금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이게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겁니까? 네, 계약이 체결되면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먼저 사례라면 계약서에 임대수익 보장약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좋고요. 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라도 계약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계약서 상에는 모르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이제 입주가 연기되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 설계 변경된 그런 사실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이런 사유를 가지고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까? 네, 계약서에 입주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입주일자가 연기되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제7조 1항에서 분양사업자는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 분양받은 건물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계약 해제를 하려고 이제 목적을 둔다면 입주 연기뿐만이 아니고 설계 변경 미동의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계약 해제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들어주게 하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에 합의가 된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소를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다가 소송이 너무 길어지거나 하면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약정서까지 그 자리에서 쓰게 하면서 야, 요거 진짜 이익금을 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투자 약정서만으로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실제 저도 소송을 진행해 보면 땅에 투자해서 20%의 수익률을 맞추어 주겠다. 주식에 투자해서 30%의 수익률을 맞추어 주겠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40%의 수익을 맞추어 주겠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서 50%의 수익률을 맞추어 주겠다와 네. 같이 계약서에 기재된 투자 수익률만 믿고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지급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높은 그 수익을 보장하는데도 그게 유혹이 건 되고 없이. 이게 딸려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 욕심이죠. 사람 욕심이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 약정서를 쓸 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될까요? 투자 약정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35%만 크게 적어놓고 앞에 물결 무늬가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하고 뒤에 딱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35% 비율의 범위 내인 5%만 수익금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정서에 물결 35% 이걸 주의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노후 자금과 종잣돈, 퇴직금 이걸 다 모아가지고 주택이나 상가 분양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걸 타겟으로 해서 사기를 또 치는 사람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의 사기 유형이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 한 변호사님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권한이 없음에도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꼭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취득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것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자기 물건인 척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취득한 뒤 종적을 감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유형,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광고한 내용이 다소간의 과장이 있거나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광고의 내용이 계약서에 상대방의 주된 채무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 문구를 딱 보고 그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확인하고 따져보고 다시 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네. 이게 사기를 이제 당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겠지만 입이 사기를 당했다.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습을 해야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 좀 느낌이 쎄하다 했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법정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 사건에서나 손해를 본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 사건에서나 실무상 사기 사실, 손해 사실 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입증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사기에 관련된 약정서나 입금 내역,
사기를 친 사람과 한 대화 내용 등을 잘 정리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부동산 거래는 억대의 돈이,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우리가 특히 좀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 이런 팁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를 최대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하게 게재되어 있어서 단지 분양 사무실이나 강구하는 사람의 설명만 듣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처분문서입니다. 분양계약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드시 따지시고 물으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모든 증거를 다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 광고나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나한테 왔는지 반문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겠네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광고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만 혼자서 다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최대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그러한 내용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면 스스로 꼼꼼하게 약정서나 계약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세세하게 따져보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